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있는 대로 다 까!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네, 안녕하십니까.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시작하겠습니다. 재보궐선거가 10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들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죠. 오늘은 서울시장 후보를 일찌감치 공식화한 조은희 서초구청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조은희 구청장님은 서초구청장에 지금 몇 번? 두 번째? 두 번째입니다. 지금 7년째입니다. 아, 7년째시죠? 네. 2020년 10월에 대한민국 헌정의 제1회 대한민국 헌정대상 자치행정 부분 수상하셨고요. 행정 쪽으로는 상당히 뛰어나시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일 안 하는 똑 부러진다, 예. 야무지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요. 예. 또 그런 칭찬을 받으면 또 더 잘하게 돼요. 아, 이게 예. 칭찬해 주시니까 예. 힘나잖아요. 그래서 정성을 더 하게 됩니다. 원래가 지역 일간지 기자로 제가 네, 제가 시작을 하셨죠. 대구의 영남일보 예. 기자로 시작했어요. 예. 서울 1년 후에 서울 정치부로 와서 예. 서울에서 정치부 기자로 있다가 예. 경향신문에 또 옮기게 돼서 경향신문으로 가셨다가 네, 그리고 나서 청와대 비서관을 했죠. 이명박 아니요, 그 김대중 정부. 김대중 정부 네. 때 청와대 비서관을 했다가 네. 오세훈 시장, 이명박 시장 때 정무부 아닙니다. 시장? 오세훈 시장 때. 오세훈 시장 때 정무부 시장? 예, 처음에는 1급으로 예. 여성 가족 또 예. 저출산 또 요즘에 코로나19가 있는데 예. 그때는 신종플루였습니다. 예. 보건 건강을 담당하는 1급 여성가족 정책관이었는데 요즘은 실장으로 바뀌었죠. 이따가 능력을 인정받아서 부시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예. 네. 아니 근데 대단하세요. 왜냐하면 기자 생활 하시다가 행정 쪽으로 해서 행정의 달인 뭐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을 많이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기자들은 되게 이제 비판 정신이 강하고 네. 대신에 이제 집행 능력이랄지 실천 능력 뭐 이런 거는 좀 떨어지는 걸로 인식이 되어 왔었는데 저는 제가 기자 생활한 게 정치와 행정을 하는데 정말 뼛속같이 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기자들은 이제 일단 사람을 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죠. 예. 그래서 저는 아무리 어려운 민원을 들고 오시는 분이어도 만나는 게 두렵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또 기자들은 이를테면 핵심을 집어내잖아요. 예. 제목도 뽑고 예. 이제 스트레이트 기사도 써야 그렇죠. 되니까 예. 그래서 어떤 복잡한 문제가 있어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이게 훈련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다들 저보고 부드러운데 추진력이 있다고 그래 주시거든요. 근데 기자는 마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간다 하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추진을 하죠. 예. 네, 그게 마감 정신과 비슷한 것 같아요. 일은 하여간 끝마치게 하죠. 예. 네, 그죠. 근데 네. 참 경력이 어떻게 보면 왔다 갔다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또 중도라고 해야 되나? 노마드죠. 네. 노마드라고 해야 되나? 네. 네. 김대중 정부의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가셨다가 비서관입니다. 비서관으로 들어가셨다가 네. 비서관이면 높으네요. 예. 행정관 다음에 비서관이죠. 그렇죠. 네.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오세훈 시장 때 정무부 시장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네. 당으로 보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어떻게 네. 그렇게 된 거죠? 개인적인 또 인연과 또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는데 예.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가까이 보자 하면서 IMF 위기에서 어떻게 국난을 극복하시는가 또 그때 그걸 옆에서 잘 지켜봤고요. 얼마나 계셨었어요? 2년 있었습니다. 2년? 오래 계셨네. 그리고 또 예. 국민 화합을 위해서 본인의 정적이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과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어떤 화해를 이루어가는 건지 또 그때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하면서 굉장히 논란이 됐잖아요. 예. 결국은 그 문제가
이제 외교와 또 옛날 과거사 문제를 분리함으로써 실용적 외교를 하셔서 오늘의 일본의 한류가 전파되는 어떤 계기를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2년 동안 옆에서 보자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영남 출신이고 또 민주당에 또 일하거나 그런 적이 아니기 때문에 예. 개인적인 취재의 인연으로 발탁이 된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예. 제 책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예. 아, 이번에 또 책도 내셨어요? 네네. 오늘 오후에 서민 교수랑 또 북 콘서트 하신다고? 아, 네. 예. 2시부터 예. 4시까지 예, 하는데 예.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제가 기자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계 복귀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관심사였어요. 예. 근데 저는 그때 경향신문의 뉴스메이커라고 주간지 기자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간지 기자가 일간지에 내놓으라 하는 반장들도 접근하기 어려운데 굉장히 DJ를 접근하기가 어려웠죠. 예. 근데 괌에 출장을 가셨다는 괌에 전국 구상하러 가셨다는 첩보를 듣고 제가 괌으로 가셨어요? 회사에 예. 휴가를 내서 갔죠. 대단하시네. 네. 가서 예. 이제 코트는 그 공항에 맡겨놓고 예. 이제 특급 호텔을 수섬을 했더니 금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아주 어두운 새벽이었으니까 예. 이제 동해특위 기다렸다가 호텔 문을 두드렸거든요. 뭐 이호 여사님과 또 DJ 대통령 그때 DJ 예. 대통령이 너무 놀라더라고요. 아, 어떻게 알았는지? 네, 어떻게 여기 왔냐고. 근데 참 조금 제가 운이 안 좋았던 게 그때 제가 타고 온 비행기로 돌아가신다고 짐을 싸고 계시더라고요. 아. 근데 그때 배운 교훈이 제가 평생 갖고 가는데요. 예. 이 어르신이잖아요. 노력하는 사람한테 자기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본인이 시간을 내주셨어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녹음기를 딱 앞에 놓고 예. 30분만 달라고 30분만. 그랬거든요. 예. 근데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계 복귀를 시사하는 특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비행기 값도 나중에 특종 수상을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사비로 가셨다가 사비로 갔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인연이 조금 닿으면서 대단하시네. 예. 그때 행사기획비서관으로 발탁이 됐는데요. 행사기획비서관은 아주 아이디어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리고 남들하고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지금 이른바 이제 탁현민 그렇죠. 비서관이 네, 했었던 네, 거. 예. 네. 그런 자리를 저한테 맡기셨죠. 네. 오세훈 시장과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오세훈 시장님은 개인적인 인연은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임명장을 받을 때 예. 처음 뵀거든요. 근데 그래요? 제가 여성가족정책관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더니 예. 이제 그 당시는 여성이 1급 그 자리가 최고로 높은 자리였어요. 그런데 이제 인재 욕심이 있으시니까 널리 인재를 구하셨는데 예. 6개월 동안 공석이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제 얘기를 듣고 사람을 보내서 생각이 있느냐.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했죠. 예. 그러니까 무슨 조건이 있냐. 조건 없다. 예. 그냥 일할 기회만 있으면 저는 좋다. 그렇게 해서 여성가족정책관으로 임명이 돼서 임명장 받을 때 저한테 하신 말씀이 여성행복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때만 해도 굉장히 앞선 정책이었죠. 예. 여성의 보도블록에 하이힐이 끼는 문제부터 육아까지 예. 또 그런 문제를 여행 프로젝트라 그러는데 그것을 좀 살려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제가 맡고 나서 이제 오세훈 시장 임기가 다 됐을 때 마지막에 UN 공공행정상 대상을 받게 됐어요. 여행 프로젝트가 가진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예. 그게 굉장히 인상이 깊으셨든지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 다음에 재선되시고 나서 저를 최초의 여성부 시장으로 발탁을 하셨죠.
대단하시네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오세훈, 나경원 이런 이른바 이제 빅샷 거물들과 경쟁을 하게 됐습니다. 당내 경쟁부터 이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경선에서? 그거는 결과를 두고 봐야죠. 제가 반드시 이긴다 이렇게 하면은 오만인 것 같고요. 예. 나름대로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전 시장님이나 나경원 대표님이 아직 출마 선언은 하지 않으셨지만 예. 출마가 예상되고 있고 또 당 밖에는 안철수 후보님, 금태수 후보님이 계시고 예. 또 당내에도 굉장히 많은 훌륭한 분들이 계십니다. 예. 저는 제가 반드시 이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보다 제가 진정성을 갖고 제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 서울 시민의 삶과 또 서울시의 도약에 어떻게 플러스가 되는 해법을 갖고 있다. 이런 것을 진정성 있게 계속 말씀드리면 우리 시민들은 현명하시니까 저에게 관심과 지지를 주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서울시장 후보가 돼야 된다. 이런 점에서 꼭 몇 가지를 꼽으실 수 있으십니까? 많죠. 많으세요? 근데 제가 그냥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서울시는 예산이 40조고 예. 인구가 1,000만이고요. 예. 그래서 글로벌 도시죠. 예. 그런데 서울시정의 경험이 없는 초보 운전자나 또 대권으로 가는 또 징검다리로 생각하는 과속 운전자 그리고 대선으로 가려다가 여의치가 않으니까 뉴턴하는 되면은 그런 분들 이제 그런 분들에게 대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 불량 운전자, 예. 그런 분들한테 맡기기보다 예. 지난 10년간 서울시 행정 현장에 있었고 예. 또 청와대 비서관으로 서울시 부시장으로 또 민선 구청 야당 구청장으로 예. 또 이렇게 현장 경험이 있고 10년 무사고인 일자라는 모범 운전자 조은희가 시민들이 바라는 후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금태섭 후보보다 지금 좀 높게 나오거든요. 대부분의 조사에서 왔다 그렇죠. 갔다 뭐 비슷하거나. 근데 이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 국민의당 대표가 지금 상당히 뭐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또 국민의힘 후보도 아니에요. 그분은 공식적으로는 정치적 세력화라는 측면에서 조은희 구청장께서는 인지도라는 측면도 그렇고 정치적 세력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게 굉장히 큰 약점이 될 것 같은데 시간은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극복할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이제 차근차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 안철수 후보님이 예. 이제 야권이 다 단일로 후보가 단일화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저는 진심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민들이 지지를 해주시는 거고요. 근데 새해에 이제 창신 순위지구를 가셨더라고요. 예, 예. 제가 몇 달 전에 다녀왔던 곳인데 예. 혁신도시 관련해서 거기는 예. 어떤 곳이냐 하면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와 또 전임 시장 10년 동안 이제 서울시정을 하면서 재개발, 재건축은 안 되고 예. 도시 재생을 해야 된다. 도시 재생 예, 그래서 창신 예. 순위지구가 도시 재생 1호입니다. 예. 그래서 1,000억의 국비와 시비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지역이 오늘 어떻게 돼 있냐 하면은 비 오면 비가 새고 제가 타고 간 차가 못 내려와서 견인차가 예. 왔습니다. 그만큼 골목이 비좁죠. 그래서 소방차가 못 올라갑니다. 예. 오토바이가 주로 다니고요. 예. 그리고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고 재래식 화장실이 즐비하고요. 아직도 네. 예.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새 집을 원하는데 예. 전임 시장님께서는 헌집을 벽화에 칠하면서 벽에 벽화 칠하면서 헌집을 살아라. 그게 도시 재생이다. 그랬던 지역이에요. 그때 다녀오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다녀오시면 다녀오는 그림뿐만 아니고 해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서울역 뒤편에 가면 서부역 건너편에 서계동이 예. 있습니다. 판잣집이 많거든요. 예. 거기도 재개발 지역이었는데 도시재생 지역으로 정해서 그대로 있어요. 예. 거기도 가보시고 예. 또 구로나 금천에 지밸리라고 산업은 이제 그 5, 60년대에 산업에서 디지털 첨단 산업으로 세계화되고 있는데 예. 주택단지는 여전히 헌집투성이거든요. 그런 곳을 어떻게 디지털 첨단 지밸리답게 지밸리형 주거구조로 바꾸는지 예. 또 안 대표님이 지역구였었던 노원 근처에 예. 창동 역사가 예. 있어요. 예. 예. 창동 역사는 왜 10년 동안 개발이 안 되나? 개발한다 하면서 안 됐는지 그리고 그 창동 1호선에 스크린 도어가 없어서 사고가 많이 예, 납니다. 예. 그런 문제를 현장에 좀 가보시고 또 본인이 지역구로 있는 거기가 일자리가 없어요. 예. 이제 4호선에 당고개역에서 타고 내려오면 출근 시간에 동대문역에서야 사람이 내립니다. 예. 왜냐 일자리가 없거든요. 예. 그때 안랩 같은 것을 그쪽으로 좀 유치했으면 얼마나 좋았냐. 그래서 지금 이제 진정성을 갖고 현장을 보면 민심이 계속 안 대표에게 머물 것이고 그게 지금 단일화 오수생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도 대세론으로 나로만 단일화해야 돼 하는 자기중심적 사고가 있으면 그 지지도가 거품이 되겠죠. 그런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곰곰이 들어보니까 안철수 대표를 칭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크게 비판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진정성을 갖고 이제야 민생 현장을 돌아보기 시작한 듯하다. 또는 사진을 찍고 있는 듯하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을 확 올려야 경선에서 승리를 하시고 국민의힘에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나경원, 오세훈 두 분 중에 누가 나올지 아니면 두 분 다 나올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내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나경원 전 대표, 오세훈 전 시장님이 두 분이 다 나오시는 조사를 하면 제가 3등이에요. 예. 당내에서요. 예. 두 분 중에 한 분이 나오시면 제가 늘 2등이었어요. 그래서 예. 경선이 본격화되면 이제 컨텐츠가 서로 말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 늙어가는 서울을 어떻게 하면 젊은 서울로 만드는지, 예. 정체된 서울을 어떻게 하면 활력 있는 서울을 만드는지, 서울의 문제는 뭐고 또 그 해법은 뭔지를 토론회에 나가는 과정에서 저의 진심과 또 문제 해결하는 그 답 예.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될 거고 예. 그러면 이제 우리 당원과 또 서울 시민이 저한테 더 많은 응원을 해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부동산 문제, 세금 문제 때문에 네. 기사에 많이 나왔습니다. 조은희 구청장님 특히 이제 재산세 환급 9억 원 이하 서초구의 아파트 재산세를 50% 환급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위법하다 이렇게 지금 결정이 된 거잖아요. 결정 안 됐습니다.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까? 네. 예. 네. 저는 저는 적법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사실은 서초구가 나서기보다
서초구에는 9억 이하 1주택이 50% 정도입니다. 아, 서초구도 그렇게 많습니까? 네, 네. 그런데 공시가 기준인 거죠? 그렇죠. 예. 강북이나 또 뭐 도봉, 노원 이 정도는 99%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각 구청별로 평균 예산 집행 잔액이 작년 기준으로 757억 정도 남았거든요. 그러면 1가구 1주택 9억 이하 할 때는 평균 자치구별 64억이 듭니다. 그러면 700 거의 800억 정도가 남았는데 60억 정도 환불하는 거는 저는 모든 분이 다 동의를 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2005년 6년에 노무현 정부 때도 부동산가가 많이 올라서 그때 세금 부담이 많아서 그렇게 감경한 전례가 있습니다. 3년 동안 감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굉장히 흔쾌히 동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이것을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조차도 지방자치제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구청이 하는 일을 제동을 걸고 소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민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지금 너무 과하게 그치고 있는데 그 예산을 일단 내 주머니에 들어오면 내주기 싫은 또 아니면 정치적으로 계산을 하는 그런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고 제가 바라기는 뭐 서울시장이 되면 제일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은 드네요. 왜냐하면 유주택자가 55% 정도 되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무주택 가구가 한 45% 정도 되는 것이고. 그러면 공시가 9억 원 이하라고 하지만 시세로 따지면 한 13억 원 정도의 자산인데. 뭐 11억 정도? 11억 정도. 네. 11억 정도 이하의 자산을 가진 55%는 아니겠죠. 그 중에서 이제 뭐 상당수라고 보여지니까 그러면 한 50%나 45% 전체 가구로 따졌을 때. 예? 노원구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99%라고 말씀하셨지만 서초 같은 경우는 50%니까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러면 9억 이하로 하면 이제 1가구 1주택의 대상자는요. 9억 이하로 하면은 거의 한 70, 80% 혜택을 본다고 봅니다. 전체 가구예요.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유주택자와 무주택자를 그렇죠. 유주택자가 이제 55%고 무주택자가 45%인데 전부 다 그 사람들도 유권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무주택자들 입장에 45%의 유권자들은 저분들은 그래도 9억 원 이하라고 할지라도 시세가 좀 올라서 재산세를 더 낸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세 물론 평가 차익이긴 하지만 그것도 나름대로 혜택을 보고 재산세 환급도 50%를 받으면 그러면 세금은 누가 내지? 이런 이야기를 무주택자 쪽에서는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참 좋은 지적이신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아니면 전국적으로 세금을 안 내시는 분이 한 40% 정도 됩니다. 그 소득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세금을 해서 이제 세금을 안 내시면 40% 정도인데 저는 세금을 내시는 분들이 그 세금을 너무 과다하게 걷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세금을 안 내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은 또 따로 가야죠.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막 섞어서 하니까 지금 이제 복잡하게 보이는데요. 세금을 내시는 분들이 지금 빚내서 세금 내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세금 내시는 분 60% 정도 되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또 과다한 세금을 일정 부분 현행 법에 맞게 좀 돌려드리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었고 세금을 안 내시는 분들에 대한 뭐 주거복지나 다른 복지는 또 다른 행정적 차원이죠. 그러니까는 안 내시는 분들의 세금 안 내시는 분들한테 세금 내시는 분들의 세금을 돌려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 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 가격은 지금 계속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정말. 3년 동안
50%가 올랐습니다. 서울 특히 예, 이제 예. 서초구는 굉장히 많이 오른 지역인데. 아니 서울 평균으로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 네. 서초구도 많이 재산세는 올랐고. 예. 서초구는 72%가 올랐고요. 그렇죠. 서울시 전체도 한 50% 정도 올랐습니다. 그렇죠. 이 부동산 문제는 다양한 해법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 이제 전임 시장 10년 동안 또 전임 시장님이 서울시장으로 계실 때 계셨던 많은 분들이 또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청와대나 또 행정부에 가셨습니다. 예. 지금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도 SH 사장 서울시에 계시다가 또 정부 출범하고 나서 또 좀 있다가 LH 사장 가시고 지금은 국토부 장관이 되시고요. 예. 또 서울연구원장 하시던 분이 예. 또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가셨죠. 이제 김수현 전 실장님이신데요. 그래서 지금 환경부 장관도 마찬가지시고요. 전임 시장이 계셨던데 서울시에 계시던 분들이 정부 출범하면서 지금 청와대와 정부로 많이 가시면서 그 정책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예. 도시재생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분들의 일관된 게 뭐냐면은 재개발, 재건축은 규제를 하고 예. 공공주도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된다. 이런 게 최근까지 일관됐습니다. 정책의 기조죠. 예. 예, 예. 그런데 그 부분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을 정책으로 하지 않고 예. 부동산을 정치로 한다. 또 부동산을 이념으로 바라본다. 그거는 이제 시각이 첫 단추가 잘못 끼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대책을 내놔도 그 대책은 효과를 보기 어렵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수현 전 실장이 부동산은 정치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내 집을 많이 가진 중산층이 많이 생기면 보수의 표를 찍고 집이 없으면 진보의 표를 찍는다. 고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된다. 뭐 이렇게 책에 나와 있습니다. 예, 맞아요. 예. 아시죠? 예. 그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께서 또 신임 국토부 장관이 내정된 상태에서 동탄 신도시에 가셨어요. 예. 거기가 임대주택을 보고 너무 좋다. 여기를 중산층도 살 수 있는 곳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예. 말씀하셨는데 예. 저는 그게 방향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게 네 가구 중에 한 가구가 공실인 상태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임대주택을 정부가 여기에 살아라 하고 그냥 찍어내는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저는 공공에서 나서야 될 것은 주거복지 차원에서 어려운 분들, 예. 약자를 위해서 임대주택을 짓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려운 분도 같은 국민이잖아요. 예. 어려운 분들이니까 4평, 5평짜리 임대주택에 성냥갑 같은 데서 살아라.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임대주택을 사시는 분에게도 양질의 주택을 공급을 해야 되고 선택권을 줘야 되는데 예. 그렇게 정책의 일과제로 해오셨는데 지금 임대주택 공급률이 9%거든요. 이 정부의 목표는 12에서 15%입니다. 예. 저는 20%로 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예. 이제 유럽 국가들처럼. 그런데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거고요. 예. 그러려면 재개발, 재건축을 이렇게 묶으면 안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법적으로요. 예. 20% 양질의 임대주택이 저는 득템이라고 그러는데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막아놓고 예. 정부가 짓는 데서만 살아라 그러니까 예. 수도권 전역에서 공실이 그렇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임대주택을 20% 같이 공급을 할 수 지금 있는데도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불구하고 17%가 예. 법적이고요. 용적률을 250에서 300으로 해주면 20%가 넘어요. 용적률을 좀 높여주는 대신에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들 300%로 해서 20% 이상의 임대주택을 짓고 있거든요. 지금 정부가 하는 방향이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공공 임대주택을 재건축, 재개발할 때
조금 더 늘려준 대신에 재건축 재개발을 막았잖아요. 각종 규제로. 근데 이제 각종 규제로 막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것도 이제 일면 타당하고요. 네. 근데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가령 이제 공공 임대주택이랄지 공공적인 요소를 좀 더 넣어서 하자라고 했을 때 재건축 조합이랄지 재개발 조합 쪽에서 재건축 조합 쪽에서 특히 그거는 용적률을 좀 더 주든지 뭔가 혜택을 좀 더 줘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이걸 여기에 뭐를 지어라 또는 임대주택을 많이 넣어라 이런 조항은 조금 없앴으면 좋겠다거나 낮췄으면 좋겠다 이런 게 대부분의 민간 재건축 조합들의 요구 아니었던가요? 그건 좀 두 단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행 제도하였습니다. 근데 현행 제도하에서 전임 시장님께서 그 정비구역을 뉴타운을 포함해서 393개를 해제를 했어요. 예. 지금 정비구역은 214개가 남아 있습니다. 예. 해제를 하면서 재건축을 굉장히 재개발을 규제를 하신 거죠. 그래서 주택 공급이 25만 호가 공급될 주택이 공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을 규제를 하면서 이제 35층 규제도 하고 그다음에 초과이익 환수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안전진단부터 규제가 굉장히 강화돼서 예. 재건축도 묶여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것을 그러지 않았더라면 20% 득템이 가능했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새로 나오는 이제 공공이 주도하는 재건축 재개발 예. 이거는 민간에서 공공이 주도하는 거는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공공이 주도해서 500%로 올리겠다. 예. 아니면 50층으로 올리겠다. 예. 그리고 거기 올라간 것만큼 임대주택을 짓겠다 하는 건데 여기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민간에서 공공이 주도하면 뭔가 손해본다. 공공을 못 믿는 거죠. 그렇게 예.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현행 250% 300%를 500% 해줘서 나머지는 절반은 임대주택을 지어라 할 때 임대주택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습니다. 그때 저는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예. 지금 이제 계산을 하면 이제 공시가로 계산을 하는데요. 예. 그거를 그만큼 다 용적률을 500% 올려주면 세대수가 그만큼 뭐 절반 이상이 늘어나죠. 느는 거잖아요. 예. 절반 정도. 그 느는 것에 절반은 이제 민간이 가지고 절반은 공공이 임대주택으로 가겠다는 게 지금 현 정부의 새로 만든 방안이에요. 예.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지혜를 발휘를 하면요. 분양을 다 하고 민간에 예, 예. 그 분양이 굉장히 분양가가 높죠. 예. 그러면 그걸 현금으로 받는 거예요. 공공기여금을. 그러면 임대주택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의 돈을 공공기여를 받게 됩니다. 예. 그럼 그걸 가지고 양질의 임대주택을 짓거나 아니면 동서남북에 부족한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쓰면 아마 임대주택 하는 그 예산보다 저는 2~3배는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차라리 사업을 해서 공공에서도 돈을 벌어서 그 번 돈을 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다시 임대주택을 투자를 해라. 주거복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경제쇼에서 어떤 분이 하셨던 이야기인데 이거. 그러세요? 예. 누가 하셨죠?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이게 제가 제일 계속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네. 예. 그러면 누가 저 의견에 동의해 주셨거나 같은 생각을 갖고 있죠. 예. 사실은 제가 현장에 오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초구만 해도 재건축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해법을 잘 찾아내서 스피드 재건축이라고 해서 이제 제도까지 도입했는데요. 일단 재건축하시는 그 조합이나 주민들은 시간이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예. 시간이 돈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 자산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데 빨리 해주고 그리고 빨리 해주는 것만큼 공공에서 돈을 회수를 하면 되죠. 예. 공공기여로. 그런데 그것을 굉장히 한 방법만 갖고 하니까 지금 잘 안 풀리는 겁니다.
임대주택을 20%까지는 그대로 현행법인이가 두고요. 거기에서 지금 정부가 다시 추가하는 500%까지 예. 아니면 50층까지 할 때 생산되는 이 공공기여금을요. 현금으로 받으면 임대주택에 저는 3배 정도 더 받을 거라 생각해요. 더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민간도 빨리 가는 거고 예. 좋습니다 할 거잖아요. 그리고 공공도 훨씬 더 주거복지를 할 수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해법이 지금 안 보인다. 그래서 왜 이념적으로 또 왜 공공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임대주택을 지을 때도 양질의 또 많이 지을 수 있는 지금 아무리 해봤자 9%인데요. 예. 그런 방법이 있는데 왜 그런 방법은 택하지 않는지 그런 의문을 현장에서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생각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분양가가 그렇게 되면 이제 네. 민간으로 다 분양을 하게 되니까 네. 아무래도 높아질 것이다. 네.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집값이 계속 올라왔는데 집값을 계속 자극하게 될 것이고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요원해지는 것 아닌가. 그런 어떤 정책적 우려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저는 그게 기후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다. 지금 이 정부가 4년 동안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했는데 강남 집값을 제일 많이 올렸고요. 또 서울시 전체의 집값을 떠나서 예. 또 대한민국 전체 집값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일머리가 좀 없다. 나 같으면 이렇게 안 하겠는데. 일머리. 네. 그런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서울시의 전임 시장님이 핵심적인 사업이요. 청년 임대주택이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변창흠 장관이 서울시에 계실 때 같이 입안했던 건데요. 예. 역세권에 예. 청년들은 교통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역세권에 땅을 가진 사람이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에 뭐 임대주택을 200호 지을 걸 400호 짓게 용적률을 2배를 주는 거죠. 혜택을 주는 거죠. 예. 그러면 임대주택을 지어라. 그러면 이제 각종 혜택을 용적률에서 세제 혜택, 또 세제 혜택에 자금 혜택입니다.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줘서 이제 임대주택 올리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8만 호가 목표였는데 현재까지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현재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까지 다 해서 8천 호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청년들은요. 내 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을 이제 들어가서 살게 하면서 그 당시는 좋아요. 근데 8년 후에 이제 8년까지 임대주택을 하게 돼 있거든요. 예. 최장 그 건물주에게. 그럼 8년 후에 그 건물주는 용적률 혜택도 받고 각종 자금 지원도 받으면서 8년 후에 분양을 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흔히 말하는 걸로 돈방석에 앉게 되는 건데 거기 들어간 청년들은 8년 후에 나와서 주거 유랑자가 되는 거죠. 어디 새에 들어갈 데도 없고 예. 또 어디 내 집으로 가는 건 더 힘들죠. 그게 설계가 잘못됐습니다. 저는 이제 그거를 청년들이 선택하게 해줘야 된다고 봐요. 예. 어떻게 나는 8년 후에는 어떻게든 내가 자금 계획이 있으니까 지금은 임대주택이 들어가겠다 예. 하는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주고요. 예. 나는 지금 임대료 내는 이 돈으로 분양이 가능하면 내 집을 갖고 싶다 해서 분양을 받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30년 모기지로 하면요. 예. 이제 토지 등기부 등본이 청년한테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임대주택을 내는 그 돈만큼 내면 3년 후에 내 집이 되고 지금 현재도 내 집으로 등기가 돼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더 큰 집으로 가고 싶다 할 때는 이 집을 팔고 갈 수도 있고 그때는 시세가 올랐든 내렸든 자기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주거 사다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는 무조건 임대주택. 이렇게 정책이 굉장히 유연성 없는 정책 일변도거든요. 예. 그래서 나 같으면 이렇게 안 할 텐데 왜 선택을 안 주고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정하는 방식이 옳으니까 여기 오든지 말든지 예. 이런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정말 청년을 위한 건가 정말 시민을 위한 건가 손을 얹고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부동산 이야기는 충분히 한 것 같고요. 다른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은 글로벌 도시죠. 국제 도시입니다. 다른 현안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서울시장이 만약에 되신다면 나는 서울 부동산 문제 말고 이런 현안에 집중할 것 같다. 뭐가 있을까요? 차근차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송파구가요. 예. 인구가 67만입니다. 예. 그런데 전주시가 인구가 65만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포항시가 인구가 50만인데요. 예. 노원구가 52만입니다. 예. 저희 서초구는 43만 4만인데요. 예. 김포가 44만이거든요. 예. 그래서 서울시의 25개 자치구는 25개 중소도시가 다핵으로 연결된 다핵도시다. 그러네요. 그래서 예. 이것을 따로 또 같이 가면서 서울시는 글로벌 플랫폼 도시가 돼야 된다. 이게 제 지론입니다. 예. 그리고 또 서울시가 동서남북 중앙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권역별로 지금 세계적으로 서울시의 경쟁력을 평가할 때 가장 낮은 게 교통과 환경입니다. 예. 그래서 권역별로 출퇴근을 그 권역에서 할 수 있게 교통, 교육, 문화 이런 인프라를 해서 다핵도시와 5개 큰 권역으로 연결되는 그래서 서울이 이 글로벌 도시가 되는 플랫폼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자치구의 권한이 너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재개발 재건축만 해도 그렇고요.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이런 것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예. 근데 자치구는 뭐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하는데 일이 없습니다. 뭐 의결해야 될 게 별로 없어요. 예. 그런데 서울시는 2주에 한 번씩 하는데 못해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요? 네, 왜 못했냐? 너무 현안이 많아서 또 밀리는 거죠. 예, 예. 그건 뭐냐? 서울시가 권한이 너무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자치제에 역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치구로 많이 권한을 넘겨줘서 자치구 나름대로 다양한 정책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저는 도봉에서 서초까지 이제 서울이 25개 구가 있으면 예. 제가 안 살아본 데가 3분의 1은 다 이사 다니면서 살아봤습니다. 대단하시네. 아니 어쩌다 보면 40년 전에 서울 와서 예. 서울을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살게 된 거죠. 원래 고향이 경북 청송이세요? 네. 그래서 대구에서 자라서 예. 40년 전에 서울 오면서 처음 왔거든요. 대학 오면서. 예. 근데 기차를 밀양 가는 기차를 잘못 타가지고 거꾸로 갔다가 다시 타고 오는 어떻게 보면 촌딱이었죠. 그런데 예. 예, 그래서 여기저기 이사를 예. 많이 다녔어요. 예. 그래서 동서남북 제가 다 다녔고 다 알고 있는데 서울은 이제 강남북 균형이라는 이분법으로는 절대 서울에 해법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종로에도 잘 사는 곳이 많고 예. 강남에도 또 못 사는 곳이 못 사는 곳이 예. 있죠. 예.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 나고요. 이제 동서남북 다 균형 발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네. 권역별로 중심이 되고 거기에는 그 주변에 다핵 도시인 자치구가 같이 엮여 있으면서 해야 되고 또 교육 문제, 교통 문제인데 예. 강남이 지금 왜 이렇게 됐나 예. 하면은 80년대 강남의 영동 개발이라고 그렇죠. 신도시를 만들면서 강북에 있던 학교들을 그쪽으로 옮겼어요. 좋은 학교들 다 네, 갔죠. 옮기면서 예. 새로운 건물에서 하게 되니까 거기 그때는 영동 개발이 실패할까봐 학교를 옮겼는데 그게 지금 파락군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특목고나 자사고를 없애는 게 저는 동서남북 균형 개발에 역행을 한다고 생각해요. 좋은 교육 인프라를 동서남북에 다 깔아야 된다는 거죠. 네, 왜 강남 강북으로만 하냐죠. 동서남북 중부 그러니까 중심권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동서남북 균형 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데드 클로스 예. 출생아보다 인구요? 예. 사망자가 적어서 이제
데드클로스가 왔다. 빨리 2만 왔다. 명 정도 감소했죠. 예. 네. 그래서 인구 절벽 문제가 이제 심각한 문제인데 예. 인구 절벽 문제는 현 정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역대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위원회를 통해서 했는데 저는 그게 형식에 치우쳤다. 보건사회연구원이 내미는 서류에 도장만 찍었다. 해법을 내지 못했다 생각을 하고요. 예. 또 이 정부 들어서 소득주도 성장 예. 하고 또 코로나 이러면서 젊은이들이 너무 일자리를 잃어서 살기에도 버겁다. 예. 그리고 이제 인구 통계적으로 보면 지방에서 있는 청년들이 다 서울로 몰려들거든요. 예. 그런데 그 서울로 몰려드는 청년을 위해서 서울이 한 게 뭐가 있냐? 직장을 갖게 해줬냐? 집을 갖게 해줬냐? 그런데 결혼해서 애를 낳으라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지금 저출산 대책은 제가 서울시의 여성가족정책관으로 했습니다만 보육 문제, 육아 문제만 집중돼 있는데 한 곳에 집중돼 있는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으로 연결된 문제입니다. 왜 결혼을 안 하는지? 일자리가 없으니까. 먹고 살기 코로나19로 더 그렇죠. 먹고 살기가 급급하니까 연애 못하죠. 연애 못하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겠습니까? 예. 근데 결혼을 해서 아이를 하나 낳은 부부도요. 집값 걱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 둘을 낳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젊은 부부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아이를 하나 낳았어요. 근데 보행기에 집에서 뭐 이렇게 해서 걸음마 연습을 하는데 가다가 벽에 탁 부딪혀요. 왜냐면 집이 너무 좁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더 큰 집으로 가고 싶죠. 예. 그리고 또 아이가 초등학교를 가게 되면 학교 옆에 가게 싶죠. 그러니까 예. 주택 문제, 일자리 문제, 육아 문제가 다 연결된 문제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서울시에는요. 옛날에는 4인 가구 중심으로 정책을 했는데 예. 지금 서울시에 390만 가구가 있는데 1인 가구, 2인 가구가 60%가 넘습니다. 예. 4인 가구는 뭐 겨우 해자 58만 가구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행정이 아직도 4인 가구 중심으로 예. 재난지원금도 4인 가구한테 가고요. 그래서 행정의 틀을 1인 가구 중심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다양한 니드에 맞춤형 행정과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 쪽의 문제들, 그다음에 정책 현안들에 관해서는 충분히 들어본 것 같고요. 지금 한 48분 정도 시간이 경과해서 싫으시겠지만 네, 네. 정치 현안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일단 사면 이낙연 대표 더불어민주당 사면 이야기를 했는데 두 전직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작에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작에 만시지탄이다. 예.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사과도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사면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예. 사면의 국민적 공감대라는 말을 저는 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어떻게 사면을 해야 된다고 국민적으로 전부 다 뭐 80% 이상이 공감을 하시겠습니까? 당장 여당에서도 반발이 나왔죠. 예. 굉장히 소용돌이에서 한 발 또 물러서시기로 하셨잖아요. 예. 사면은 대통령의 결단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결단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대통령님은 좀 제가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 생생나는 데는 나타나세요. 그런데 이렇게 국민이 필요로 할 때, 예. 백신이 필요할 때, 예. 동부구치소가 생지옥이 될 때, 또 사면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 이럴 때는 말씀이 없으세요. 그래서 사면은 대통령이 결단해야 될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제 개인적인 경우에는 만시지탄이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왜냐하면 검찰개혁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검찰개혁 윤석열 총장. 윤석열 총장이 또 대선 후보 일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본인이 대선에 나서겠다 안 나서겠다 이런 이야기는 또 전혀 안 하시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나를 왜 거기다 넣냐 나는 넣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상황 검찰 개혁부터 해서 윤석열 현직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 물망에 오르고 아마도 만약에 대선 후보가 된다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첫 번째로 검찰 개혁에 대해서 검찰 개혁의 방향성은 맞았을지도 몰라요. 예. 개혁하는 과정에서 검찰 개혁이 오히려 검찰 개혁하겠다는 그 추미애 법무장관의 지난 1년의 행동은 검찰 개혁이 하면 안 되겠구나 하게 거부감을 갖게 하는 그런 역작용을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의 아니게 예. 국민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로 지지하는 거는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이 굉장히 정파적이다. 정말 검찰이 바로 서기를 바라고 공정한 검찰이 되기를 바라면 이런 방식을 택하면 안 됐었다. 그런 준엄한 국민의 꾸짖음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도로 가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식을 예를 들면 공수처는 반드시 해야 되고 공수처는 1호는 윤석열 청장이고 이런 말이 공공연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공수처법을 몇 번 개정하면서 야당의 동의 없이도 처장이 임명될 수 있게 하고 그러면서 검찰 개혁이 공수처가 출범하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문재인 정부를 위한 검찰, 문재인 정부를 위한 공수처를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불신을 줬단 말이죠. 예. 그리고 추미애 장관께서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수사지휘권 발동. 네, 수사지휘권 발동을 수시로 하셨거든요. 과거에는 딱 한 번 있었는데 그것도 그때 검찰총장이 장관이 아니라 검찰총장이 물러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게 수시로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편향됐다. 이거는 공정하지 않다라는 인상을 줘서 오히려 뒷걸음을 치게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정세균 총리께서 본인은 여론 지지도에 빼달라 하는 거는 진심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지도가 너무 낮게 나오니까 좀 쑥스러워서 그랬을 수도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또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나온다. 대선으로 나올 것 같다. 저는 그거는 아직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모른다. 네. 예. 저는 이제 지금 서초구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제동이 많이 걸리고 있는데요. 예. 예를 들면 재산세 환급 문제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서울시가 무리하게 하는 거거든요. 조금 넓게 하면 되는데 근데 제가 확진자 동선에 제가 있어서 예. 자가격리를 2주 동안 했습니다. 예. 근데 그때 제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한 것이 무증상 감염자가 30%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자기가 확진인지도 모르죠. 예. 그리고 그분을 상대하는 분도 서로가 확진인지 모르죠. 예. 네. 그런데 이 3차 대유행의 고리를 빨리 끊으려면 될 수 있으면 많은 국민, 특히 수도권이 문제니까 예. 서울의 많은 시민들이 검사를 편리하게 받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게 소신을 갖게 됐어요. 예.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 신종프루의 실무 책임자였고 또 민선 6기 때는 메르스를 또 대처를 했고 지금은 코로나를 맡고 있는데 예. 신속한 정보 공개와 주민들이 빨리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를 빨리 확진자 비확진자를 구분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서초구에 25개의 선별 진료소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전체가
88개거든요. 예. 그러면 28%가 서초에서 소화하고 있고요. 또 지금 선별진료소에 오시는 분들 보면 서울 시민과 서초구민이 반반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예. 그 많은 양을 저희들이 소화해내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저와 우리 서초 동료들이 빨리 확진자를 가려내자는 그래서 3차 대유행에 조금이라도 막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현장에서의 경험이거든요. 예. 그런데 정부와 서울시는 뭐 서울시가 아니고 정부죠. 중대본은 못하게 해요. 칭찬을 안 해주고. 아, 칭찬을 안 해준다. 안 해주고 예.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검사를 못하게 한다? 이 검사하면은 1회당 6만 원이거든요. 예. 이것을 서초구가 다 부담하라고 그래요. 아, 예. 돈 안 국비로 안 준다. 예. 너네는 서초구가 다 알아. 서울 시민이 50%가 오시는데 왜 이럴까? 서초구가 돈이 많으니까? 아닙니다. 왜 이럴까? 서초구는 재산세를 1,800억 서울시에 예. 드리기 때문에 예. 조정 재정력 지수는 21입니다. 아. 못 사는 걸로 5번째예요. 서초구가 정치적으로 탄압을 하고 있다라고. 아니 그런데 예. 저는 탄압이라기보다 예. 밑바닥에서 경험에 오르나서 적극 행정을 하는데 그 적극 행정이라고 하라고 말을 하면서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내가 하지 않는 거를 왜 너가 하니? 그거 적극 행정 하지 마. 예. 그러면 내가 불이익을 주겠다. 아. 그러니까 내가 겸연쩍어지잖아. 뭐 이런 거. 그런 거라고 예. 생각해요. 예.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해외 입국자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예.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정말 가야 될 방향으로 민심이 모아지니까 예. 서울시도 또 중앙재해대책본부도 따라했거든요. 예. 전 이것도 마찬가지라 생각하는데 예. 지금은 더 억울해요. 왜냐? 엄동설안에 누구는 이거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25개나 하고 있고 예. 서울시 전체에 28%고 저희 검사하는데 50%는 서울 시민인데 예. 서초구민인데 그것을 상을 주지 않고 이제 그건 네가 적극적으로 했으니까 그거는 뭐 국비 안 줘. 재난지원금 아무리 많아도 서초 너는 안 줘. 알아서 해. 그게 통보를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럴 때는 현장에서 눈물 납니다. 그래서 저 이여령 교수님이 제 예. 은사신데요. 예. 신년에 자기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눈물 한 방울 흘리는 사회가 돼야 되고 또 리더라면 또 그런 약자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눈물 한 방울 흘리는 그런 한국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예. 그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좀 25개를 하면 편하게 검사를 맡을 수 있어요. 집 가까운 데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려는 건데 도움이 되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내가 흘려야 될 눈물을 탄압하면서 네가 억울하게 흘려봐 이런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좀 안타깝고요. 예. 또 지금 정부에서 외면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재소자 대책도 마찬가지지만 예. 지금 학교에 아이들을 학교를 못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아이들을 집에서 케어를 하면서 주부들 마음을 좀 생각해 봐야 돼. 나가지도 못하고 예. 백신도 없고 예. 그러니까 지금 주부들은 굉장히 불안하면서 우울하기도 할 거거든요. 예. 그쪽 부분에 대한 고려도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백신이 이제 출퇴근하거나 뭐 거리두기 하는 이제 요즘에는 이제 뭐 커리어 우먼도 많아서 직장 다니는 여성분도 많지만 집에서 자녀들을 학교에 못 보내고 집에서 케어하는 주부들이 그 좁은 방에서 좁은 집에서 밖에 나가면 걱정되니까 애들도 못 보내고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백신도 또 그런 주부들한테도 백신의 혜택이 가도록
그런 이제 고려가 있어야 된다. 그 여력이 못 미쳐서 그러면 생각하고 있다 하는 공감이라도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쭉 들어보니까요. 내공이 대단하세요. 예. 아, 그래요? 비판과 네. 적절한 자랑을 혼합해서 이야, 대단하십니다. 네. 예. 네. 정치인으로서의 자질도 있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감사합니다. 행정가, 그냥 네. 행정가는 아니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박영선 여당 쪽 안 물어봐가지고. 예. 박영선, 우상호, 지금 뭐 박주민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누가 제일 만만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다 세 분 다 훌륭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서울시정은 예. 행정뿐만 아니라 예. 정치와 행정이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정치인으로서의 자질 그리고 또 서울에서 또 국회의원을 하고 계셨거나 하고 계셨던 분이니까 예. 서울시의 문제점이 뭔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건 좀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세 분 다 훌륭하시고 지금 또 우리 당이나 야권에서 나오신 분들도 다 각자 다양한 리더십을 갖고 계시니까 예. 선의의 경쟁을 해서 경쟁이 치열하고 공정하고 그 경쟁을 통해서 문제의 해법이 나오면 거기에 덕을 보는 분은 서울 시민이다. 예. 그래서 이런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와서 경쟁하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의 답을 찾아가면 그 자체가 플러스 되는 선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서 많이 좋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책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네. 성공하시길 빕니다. 예. 네. 예. 지난번에 이제 방송에서 제가 신선하고 경쟁이 있다고 얘기해 주셔서 제가 너무 감동하고 격려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동영 작가가. 네. 감사합니다. 예, 서울시장에 출마하셨습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슈 오도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단단한 껍질에 쌓여있는 궁금한 이슈를 들고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